지하 지하 편세와 의세 편세와 의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의 새로움을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고요. 네, 저는 의사의 새로움을 맡고 있는 전문의 이용승입니다. 예, 저희 변세와 의세의 3G 방송이죠. 네. 지혜와 지식과 지성으로 네, 가득 찬 방송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정치 빼고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네.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니, 네.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온 이유가 뭡니까? 예. 사실은 대부분은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요 관심이 조금 이제 크지는 않으신데 예. 부동산에만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부동산이 뭐 네. 여전히 네. 뜨겁죠. 네. 근데 저는 일단 이제 저도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적다. 세계 시장에 비해서 조금, 네. 좀 조금 떨어진다, 적다. 관심이.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야 대부분은 예. 이제 코인 투자 많이 하시는 경우들은 이제 젊은 세대분들, 예. 네, 뭐 2030 세대분들이나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관심이 좀 있고,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예. 그나마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제 이번에 XRP라고 하는 이제 그 리플이죠. 예. 리플에 이제 솔라나까지 이제 ETF로 이제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약간은 중장년층도 이 예. 투자에 대한 관심. 물론 이제 그분들은 간접 투자 형태로 이제 그렇죠. ETF 쪽에 ETF로 가죠. 관심이 많이 예. 관심을 좀 두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요걸로 한 뭐 재밌게 한번 보시라고 아하.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하고 약간 있는지. 관심 환기 정도로. 근데 관심 환기라고 치기에는 예.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예. 각국의 움직임은 아주 분주합니다. 분주합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예. 대한 요걸 얘기하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유튜브 봐도 뭐 잘 없을 거예요. 잘 없죠, 요즘에. 네. 하지만 저는 암호화폐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AI 관련한 부분, 보안하고 관련한 부분은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AI와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내면서 예. 하나의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그렇죠.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일단은 좀 흥미 있게 예. 들으실만 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 뽑아왔고. 근데 오늘 그 제이미 다이먼 이게 제이미 다이먼이 지금 JP 모건 회장인데 그렇죠. 네. 이분을 콕 집어서 네. 갖고 온 이유 뭔가 네. 있을 것 같거든요. 재밌는 분이세요, 제이미 다이먼. 이분은 다이먼. 네, 예. 제가 이제 이분 발언이 되게 좀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예. 이분이 예전에는 암호화폐를 거의 쓰레기 취급했어요. 이분이 네. 아. 2017년도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직원 중에 암호화폐 거래하는 놈 있으면 홍군형을 내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발언도 서슴치 않았던 분이고, 네. 암호화폐는 과대 광고된 사기다. 펫락 그냥 이제 돌덩이다 그냥. 예. 네, 사기꾼이다. 네. 펫락일 뿐 가치가 없다. 아.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셨고, 예. 작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분이 작년에 네, 비트코인이 하는 일은 겨우 자금 세탁이나 돈 세탁이죠. 돈 세탁, 사기, 성매매, 탈세 이런 것뿐이다. 그러니까 뭐 범죄랑 뭐 요게 연관된 바로 정도가- 작년에 얘기하셨던. 요게 작년에 네, 얘기인데. 네, 다보스 포럼에서. 네. 네, 근데 아니, 올해 본인 있는 자리에 가서 그런 그렇죠. 얘기 했는데 네. 올해 태세전환 오지입니다. 우디르급이에요. 네. 제이미 다이먼이 왜 태세 그래서 전환을 했을까? 저는 좀 웃긴 게 예. 저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들도 예. 이런 이제 업계에 대한 뭐 동향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 뭐 최신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아다니면서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월스트리트에서도 JP 모건의 그 규모 자체가 4천조예요. 4천조. 아니, 제일 큰 회사잖아요, JP 모건. 4천조인가 더 될 걸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규모가 엄청난데 예. 그런 거기에 있는 수장이라는 분께서 예. CEO께서 이런 식의 어떤 인사이트밖에 없으시다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조금은 좀 희망스럽습니다. 희망을 가지시죠. 그 네. 오픈 인사이트로 JP 모건 같은 그 이상의 회사도 만들 수는 있다. 저는 저만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예, 좋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어쨌든, 네. 제이미 다이먼이 어떤 입장으로 네. 좀 전환이 됐는지가 좀 네. 궁금해서 그 강론 내용으로 바로 좀 들어가 일단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예. 일단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당장 제가 뭐 당장 뭐 다른 예. 그 코인 거래소 같은 데서 코인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네, 그게 예. 아니고 예. 투자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몫일 뿐이에요. 저는 이제 얘기만 드리는 거고,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 크립토 커런시가 어떤 형태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지, 실제 금융권,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죠. 미국의 거대 금융권이라든지 그런 이제 레거시 금융권 내에서 이 암호화폐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최근에 스태티스타 통계에서도 예. 그 이제 각국의 이제 그 투자 성향이죠. 투자 포트폴리오. 예. 개인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그래프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텐데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동산에 미쳐 있으며 너무 편중된 거죠. 현재 우리나라 자산 구성의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취약한지 예.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언급드리려고 해서 이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제이미 다이먼 참 재밌는 사람인데 네. 과거에는 그러면 아까 좀 전해주신 대로 네. 굉장히 비트코인을 소위 말해 깠어요. 네. 이거 깐 하면- 정도가 아니라 이거 그냥 하면 쓰레기 진짜 취급을 했습니다. 쓰레기통이다. 네. 네. 근데 최근에 네. 어떻게 입장을 바꾼 네. 겁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네. JP 모건이라고 하는 좀 어마어마한 그 투자회사의 수장까지 되신 분이 네. 저는 좀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태세 전환을 하면서까지도 자기가 예전에 했던 발언을 어쨌든 이제 그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 그러니까 욕 먹을 거 알면서도 그렇죠. 바로 잡는 네, 용기. 그건 용기라고 봅니다. 그건 인정. 네, 그래서 용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과대 광고 사기다. 사기꾼이다. 펫락이다. 예. 이렇게 쓰레기통이다. 작년 다보스 보면 이건 자금 세탁, 사기, 예. 탈세 이런 거 말고는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까지도 얘기를 하셨다가 예. 또 2017년도에는 비트코인 거래하는 중은 즉시 해고시킬 거야. You fire. 네. 예. 너 비트코인? 너 그렇죠. you fire.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까지 실제 그렇게 했다가 했다가 아니 이렇게 하겠다. 예. 라고 이제 엄포를 놨어요. 예. 근데 이랬던 분이 극적으로 입장이 전환이 되는데 야, 이거 너무 궁금하네. 올해 들어서만도 올해 초에 예. 약간 입장 변화를 했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예. 항복을 한 수준입니다. 항복. 자, 예. FAII 컨퍼런스라고 하는 좀 굉장히 큰 컨퍼런스가 있는데 예. 암호화폐는 실제한다. 사기 아니고요. 네. 예. 이건 실제다. 실제다. 너의 곁에 다가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자신이 이제 과거에 했던 판단을 뒤집은 예, 거죠. 뒤집었고요. 완전히. 예.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예금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 계약인데 예. 요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스마트 예. 컨트랙트는 요 부분을 인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인정하는 입장으로 바꿨어요. 네. 예. 이제 워먼 서밋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줬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유수의 어떤 이제 투자사 한 분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모든 게 토큰화돼서 바뀔 것이다. 어. 이 지구상에 있는 에셋이라고 하는 형태들은 예. 모두 토큰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분이 그런 있습니다. 좀 더 진일보된 의견도 그렇죠. 있다. 네. 그렇게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네. 아니 그러면 그분이 바로 예. 이제 A16Z라고 하는 아마 이제 그 코인 투자나 약간 이제 투자에 관심 많은 분은 이 이름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께서는 수장께서는 그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화폐가 사라진다 뭐 이런 수준의 그렇죠. 굉장히 좀 네. 진일보한 의견까지 그래서 나오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이 없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부터는 약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이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를 그 조장하는 그런 예. 방송이 아님을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아니 그래서 JP 모건의 이 디지털 자산 이런 통합 전략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사실상 뭐 이제 코인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용되는 단어는 크립토커런시라 그래서 크립토가 이제 암호라는 그런 이제 뜻이고요. 네, 그 커런시는 이제 화폐 통화죠. 그래서 이제 크립토커런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크립토커런시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대출 담보가 허용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지고도 담보 잡혀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고, 요거는 사실상은 그 이제 암호화폐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그래서 이제 그 탈중앙화 이제 금융이라고 저희 금융 시스템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시초기도 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위시한.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대출 담보 허용. 지금은 이제 ETF 형태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해서 SEC에서도 이제 그걸 인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거래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라서 활성화가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키넥시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토큰화 플랫폼을 이미 이제 했고 JPMD라고 해서 그 JP 모건에서도 예금 토큰을 출시를 했어요. 네. 이런 이제 암호화폐 형태,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제3자 수탁 기간을 통한 BTC, ETC 담보 관리를 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키네시스 펀드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 기록을 토큰화해가지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형태고요.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이제 실제 이제 거래소죠. 그쪽은 이미 이제 이 JPMD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커런시,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이제 코인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코인베이스 네트워크로 이제 그 발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장점은 247이라고 해서 보통 24시간, 7일간 쉬지 않고 결제 및 자동화된 이자 지급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은행이 예치해가지고 이자 받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실제 뭐 최근에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스테이킹 형태로 이제 저장이 돼 버리면 이게 이제 묶이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줄어들 수가 있어요. 시중에 돈은 이제 이더리움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희소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ETF 형태로 나오면 현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물로 잠기고 지금 형태로 이제 스테이킹으로도 잠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사실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연 이율로 따지면 3%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뭐 솔라나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6%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은행 이자보다도 오히려 좀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아니, 그럼 제가 조금 그 맥을 짚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암호화폐라는 거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의미, 예를 들면 투자해서 돈을 버는 뭐 자본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주식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내지는 그거 외에도 결제 수단, 이 화폐로서의 기능, 요거까지도 더 하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부분까지 왔다고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산 쪽으로 더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플러스해서 이 화폐 기능으로까지도 더 지금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그 다이먼 CEO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실제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아까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상화폐니면 이런 얘기하면 이제 뒤떨어지는 분입니다. 암호화폐. 가상이 아니에요.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정확하게 암호화폐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 ETF까지도 있고 하는데 ETF나 이런 건 현물이 있어야 그렇게 거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왔고,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화폐의 가치가 있냐 얘가 기능,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제도권 내에서 인정이 된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되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흐름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상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 화폐 형태나 아까 말씀하신 뭐 주식 형태로 투자하는 형태는 극히 일부예요. 이 기능 자체가 원래는 뭐 담보 거기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그 기반으로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생 상품 조금 이제 약간 위험한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걸 우리는 뭐 은행 가서 이제 지금이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앱으로 형태로 해서 이제 돈 거래를 하지만 돈 보내잖아요. 월세 보내잖아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은행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잠깐 이제 뭐 한다 그러면 이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새벽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점검 시간에. 약간의 이제 제한이 있고 약간 뭐 레이턴시라고 해서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암호화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다. 24시간 7일 내내 연중 계속 이제 돌아간다. 계속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하고는 부분이 사실상 이제 굉장한 이제 그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암호화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암호화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뭐 해킹 위험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사실상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앙화되지 않은 이제 금융 시스템이거든요. 탈중앙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든 대부분의 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하잖아요. 대부분 1금융권. 그렇죠. 이제 뭐 그게 안 되면 이제 2금융권으로 해서 하지만 뭐 생각해 보시면 알고 계시죠. 저희가 다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있어요. 중앙화죠.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죠. 그래 그럼 은행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제도권에 들어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는 그냥 사실 은행 안 거치고 그냥 본인들끼리 이미 이제 그 소비자들이 벌써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기술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해가지고 넘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뭐 필요한 용역이나 물건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 시스템에서도 이거를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좌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이먼 CEO 같은 경우에 태세 전환이 사실 의미가 큰 거예요. 오, 좀 7년 만에는 너무 딴사람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본인들도 투자를 운영을 하고 다른 이제 그 투자를 맡긴 그런 분들의 자금을 굴리는 건데 그런 분들이 이미 이제 니즈 자체가 이제 그런 암호화폐 그 거래나 이런 부분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이자 많은 거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본인은 아직도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그런 거래 자체가 이미 그렇게 이제 그 대세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은 게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자체가 지금 이미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그 제도권 내에 금융 제도권 내에 이제 암호화폐를 뭐 암호화폐 제일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형태의 이제 어떤 슬로건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이제 그 키우고자 하는 니즈가 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은 암호화폐를 사실 예전부터 이제 좀 터부시했기 때문에 금을 사 모으는 거죠.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도 비트코인이 이제 금을 대신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이제 한 적이 있었다가 이제 주변을 통해서 이제 많이 두드려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중국은 금을 사 모으고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신흥국들이나 이런 경우도 달러의 어떤 그런 지배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금을 모으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은 금 대신에 비트코인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 이런 이제 암호화폐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분산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금을 사 모으시는 경우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암호화폐는 그 변동성이 매우 큰 이제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자체를 이제 사실은 뭐 관련된 ETF나 뭐 이런 쪽에 조금씩이라도 뭐 많이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작은 돈이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해보는 것도 뭐 경험사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암호화폐가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은 인식을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뭐 디지털 화폐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이런 화폐 거래소라든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뭐 그렇죠. 이런 걸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을 맞추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투자는 처음에 초창기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커질 거라 투자는 좀 유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변동성이 많이 크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투자하신 분들 일부 중에서는 약간 지금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되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런 변동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습니다. 그럼 월스트리트 쪽에서 이 블록체인 뭐 채택 경쟁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 베이스 자체가 기술적인 베이스 자체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블록체인도 한참 이제 그 코인이 좀 한참 붐을 일으켰다가 또 빙하기가 있었죠. 한참 또 이제 가라앉으면서 최근에도 트럼프가 이제 중국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 알트코인은 거의 뭐 90% 가까이 막 떨어지는 형태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은 막 20-30%씩 갑자기 뭐 급락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누구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도 이렇게 이제 휘청거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월스트리트 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를 이제 제도권 내에 드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고 그 배경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골드만삭스나 이제 BNY 멜론 같은 경우에 이제 머니마켓 펀드를 이제 MMF죠. 머니마켓 MMF를 이제 토큰화를 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골드만삭스 DAP라고 해서 이제 이런 디지털 에셋 뭐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블랙록 같은 경우나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도 주요 펀드를 지금 토큰화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암호화폐 뭐 이렇게 해서 뭐 ETF 정도가 깔짝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이제 자산 자체를 이제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 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게 7.1조 달러예요. 7.1조. 어머, 이게 7.1조 원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게 한 뭐 거의 한 경단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1경단이? 1경 좀 안 되게 한 7조 달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가 지금 이 정도의 펀드 토큰화로 언급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큰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시티그룹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시티그룹하고 코인베이스가 이제 그 힘을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디지털 자산 결제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결제로 가는 거죠. 현금처럼 쓸 그렇습니다. 수 있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7 결제 접근성 확대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좋은 게
하루 왼종일 결제하면서 이제 거래가 트일수록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 ETF 추천을 허용을 했습니다. 추천이에요. 추천. 그러니까 이제 간접 투자식으로. 그래서 15,000명 재무고문, 블랙록, 피델리티, ETF 추천을 허용한 게 벌써 작년 8월입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에는 자산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요거를 이제 거래하거나 뭐 이럴 때 자격 조건을 했었거든요. 얼마 이상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조건을 다 해제시켜봤습니다. 시원하게 해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 빗장을 풀고 있다. 그럼 이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요. 왜 이게 바로 이런 전환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저희 방송 좀 보셨던 분들한테는 한번 언급이 됐던 건데, 바로 지니어스 액트 때문입니다. 지니어스 액트. 이번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이제 2025년 7월 18일이죠. 상원에서는 68대 30으로 통과가 됐고, 하원에서 308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원 하원을 불문하고 거의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가 된 법안이에요. 여기에 자극을 봐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자산 기록법.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고무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핵심 조항이 뭐냐? 이 지니어스 액트에서 발행자 자격은 제한해야 된다. 아무나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된다. 아사리판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어쨌든 1대1 준비금 의무화, 현물하고 이 그 암호화폐,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하고의 1대1 매칭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단기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2,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해가지고 하는 초단기 채권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원화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을 그럼 어떤 형태로 해서 담보를 잡아서 할 거냐? 그게 지금은 숙제고,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한번 또 나중에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ML CFT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규제 준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요 의무를 준수하게끔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요것들로 해서 암호화폐의 어떤 시장 자체를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인데, 거기에는 이러한 크게는 3가지 정도에 되는 이런 이제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일단은 요 암호화폐 자체도 규정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뭐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모든 에셋의 형태가 경우에 따라서는 토큰 형태로, 그냥 이제는 그냥 뭐 전자 토큰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도 그런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부동산 거래하려고 하면 뭐 등기부등본 떼봐야 되고 뭐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내가 가진 부동산을 블록체인 형태인 이제 암호화 형태로 해서 이제 그 거래 원장을 집어넣으면 나중에는 저하고 뭐 변호사님하고도 그냥 블록체인 교환하는 걸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매매가 바로 그냥 매매나 교환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부분인 거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편하죠. 그렇지만 이제 편해지는 만큼 변동성은 커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이 다른 이유가, 주식은 거래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죠. 약간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부동산은 무겁기 때문에 일단 내가 사거나 하게 되면 팔기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무겁죠, 움직임이.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약간 부동산은 안전자산 형태로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만약에 이런 에셋들이 지금 얘기하는 유수액의 어떤 뭐 그 투자사 CEO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토큰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뭐 거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거의 그 장벽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또 다른 세계가 또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걸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형태로 그 인사이트를 가져주시는 건 좋겠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50%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SEC 문서의 스테이블 코인 언급량이 64%가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뭐 시기상조 뭐 다른 얘기들 많이 있으신데, 사실상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렇게까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저를 포함해서 달러 투자하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면은 사실상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증권 거래해가지고 주식 매도하잖아요. 이틀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돈을 만지려면. 근데 원래는 다른 나라들은 그날 거래해가지고 당일날 이제 그런 형태로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바꾼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산적한 해결할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D+2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은행 거래니 뭐니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핀테크 형태로 해서라도 그래도 그나마 예전보다는 조금 편해졌다고는 하는데 사실상은 뭐 다른 나라 사실상 뭐 저희가 주식 거래 같은 경우만 해도 로빈후드 같은 데서 거래하면요. 그냥 그날로 그냥 매도하면 그날로 제가 달러로 바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클라우드 형태의 거래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뭐 HTS 설치해야 되고 따로 앱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앱이라고 하는 것도 클로즈드 형태이기 때문에 웹 클라우드 형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뒤쳐져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융하고 관련된 인프라 자체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은 약간은 밀려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네요. 그렇죠. 수요자들. 근데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인사이트를 가져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우리가 빨리 따라가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면 돈 거래가 늦어지면 이게 사실은 답답하고. UX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개발하는 데서 UX라고 얘기하는데 유저 경험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탈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속도. 붙잡아 두려면 어쨌든 그 트래픽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을 만들 때도 사실상은 얼마나 얼마나 내가 간편하게 흐름 그 플로우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작하느냐 그 하나 차이에 이제 그 클릭 이탈률이라고 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보셔야 되고 그 이번에 요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JP 모건 지금 그 CEO 오늘 그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 전략적인 함의는 뭐가 있을까요? JP 모건은 어쨌든 이제 매우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아직까지도 아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그 약간의 네거티브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 균형적 시각을 보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거래는 직접 가능하게 하지만 수탁은 제3자의 아웃소싱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이 제3자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증명된 쪽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약간 입장을 선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한국은행은 은행권에서 이걸 이제 제도화를 그 스테이블 코인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도화가 돼야 된다. 그 내부에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일단 정부 입장은 예를 들어서 이제 따로 그 부분을 이제 시장을 좀 늘리기 위해서 약간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이제 그 담보 설정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부와 이제 그 금융 이제 정책을 이제 주도하는 뭐 한국은행이나 그쪽 입장에서 금투이죠. 그쪽 입장에서는 약간 정부하고 이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쟁은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어쨌든 소비자는 더 좋아지는 거죠. 이런 편해지죠. 이제 제도권에 있는 금융권들조차도 이제 얼마나 거래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얼마나 더 안정된 거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시너지가 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A16Z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투자하는 분들 중에는 조금 유명한 그런 이제 그 회사 그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2025년은 그 암호화폐가 기관 채택의 해다. 이 SEC부터 통해 가지고 미국 25대 은행 절반 이상이 암호화 상품을 보유하거나 현재 개발 중에 있다. 그래서 원년 제도와 이제 기관으로 흡수된 원년 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이 사실은 이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에 있어서는 상당한 분기점이 되는 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거다. 블랙록. 이 투자사, 미국 투자사 중에 거의 가장 큰데 가장 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탑에 있는 이 업계에 있는 이 그 수장도 이건 대세다 그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부동산도 이제 토큰화되고 에셋 토큰화가 돼버리면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중개소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직접 거래나 직거래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지금도 직거래하려고 하면 등기부등도 하고 뭐 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원장으로 해서 이제 기록이 된다라고 치면은 간단하게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제 이제 예측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통합 플랫폼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한 형태. 곧 온다. 그러니까 올 에셋이 모두 토커나이제이션으로 된다. 이런 이제 발언까지도 약간 급진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이미 다이먼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인 입장도 지금 블랙록 레리 핑크가 내고 있다. 거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
또 핵심적인 지표들 요거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니어스 액트 발표 이후에 암호화폐 거래량을 50% 가까이가 급등을 했고요. SEC 문서 언급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부분이 64%가 늘어났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비트코인 ETF도 거의 뭐 이게 이제 달러 기준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래량과 거래액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결제 준법, 리스크 관리나 이런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번 그 트럼프 정부는 강조를 하고 있고, 이 그 암호화폐 시장은 어쨌든 미국이 1등을 먹겠다. 미국이 다 관리하겠다.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금하고 최근에 이제 금 급등하면서 금 관심 가지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 금,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그 위시하는 이제 암호화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자산들 이렇게 이제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분류가 돼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이제 좀 높여줘야 된다. 그 안에 암호화폐도 일단은 이제 이 디지털 그 에셋이죠. 이 디지털 자산도 일단은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를 조장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유도하려는 방송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이 발의가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안정보 시스템 가보시면은 또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들 법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올려놓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검토 보고서를 좀 읽어보시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맞춰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를 통해서 입장이 7년 만에 확 바뀌었다. 이걸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무딜급이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암호화폐 이거 정말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변호사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마 거의 뭐 처음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듣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이론적으로야 대충 뭐 블록체인 이걸 들어서 알지만 이게 아까 그 블랙록 회장처럼 그렇게까지 된다고? 미국의 금융업계가 지금 이렇게 들썩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면 결론 맺어주시죠. 어쨌든 트렌드 자체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이기 위해서 각국이 굉장히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명확하게 투명하게 유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기관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과 투자사들 뭐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 25대 은행권의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자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토큰 하나 결제 혁신이 이제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도 어차피 이제 그 미국의 트렌드를 좀 많이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우리나라도 이런 트렌드를 맞춰 따라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제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미비하다고 하면 사실상은 뭐 거래라는 입장에 뭐 B2B 거래, 기업 간의 거래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일부 기업 간의 거래에서 지금 실제로 암호화폐, 특히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이런 식의 결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기업 간의 거래들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레이턴시가 또 한 며칠이라도 생기면 이제 그 결제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겨버리면 딜레이가 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결제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제 어떤 좋은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순기능,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2026년도에는 수탁 결제 보호 표준화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되어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6Z 수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25년도를 암호화폐의 제도권에 들어온 그런 이제 그 기념비적인 해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분수령이다. 아마도 내년도에는 더욱더 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단기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이제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은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투자에는 좀 신중하시는 게 좀 필요하시다라고 끝을 맺을 수 있겠고요. 제가 그리고 한 장 준비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한번 그래프를 한번 좀 보고 마치죠.
이게 이제 스태티스타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2025년도, 2024년 1년간이죠.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1,800명에서 9,000명의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18세에서 64세 대상으로 이제 진행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당신의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 투자.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 같은 거네요. 포트폴리오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부분 거고, 각국의 이제 인도, 차이나, 브라질, 그다음에 UK, 뭐 이제 저머니, US 이렇게 나타낸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요거는 채권이에요. 채권. 네, 채권 이제 보험, 이제 요 녹색은 보험이나 뭐 이런 종류고,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이제 부동산이죠. 그다음에 보라색이 이제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리셔스 메탈이라고 해서 그냥 금이죠. 프리셔스 뭐 그거는 이제 귀금속이죠. 귀금속이나 투자하는 부분도 있어서 인도는 특이하게 귀금속을 좀 투자를 많이 해요. 보석 좋아하네요. 뭐 어쨌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금 좋아하는 건 알려져 있으니까 이번에 중국이 그렇게 금을 사댔기 때문에 신흥국에서도 금을 사면서 이제 금 가격이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 거고요. 하나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크립토 커런시예요. 암호화폐 비중을 보시면 인도 같은 경우도 20%가 넘고요. 근데 중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금을 모으고 암호화폐는 퍼부시한다고 얘기했죠. 딱 여기 드러나고 있죠.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은 10%를 간신히 넘습니다. 2배 차이 나네요. 근데 브라질은 놀랍게도 25% 가까이예요. 와, 브라질 다른 자산보다도 다른 자산보다도 암호화폐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게 저는 좀 놀랐어요. 브라질 1등이에요, 암호화폐. 근데 이걸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브라질은 지금 젊은 층 위주로 해서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풍인가 보네, 브라질은. 그리고 자국 내 화폐를 불신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암호화폐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UK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 부동산을 좀 좋아하네. 네, 그죠? 여기는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자체를 보시면 크립토커런시 비중이 꽤 높아요. 오히려 귀금속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비중이 한 20% 가까이 되는 부분이 영국이 있고, 그렇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한 20% 이제 15% 정도. 독일은 이제 채권 쪽이 좀 많네요. 그렇죠. 안정적인 자산 투자 쪽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균형적입니다. 네, 여기는 뭐 이퀴어티에 대한 투자, 뭐 인슈어런스 이런 부분 그렇고 비등비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짜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비중이 다른 이제 이퀴어티나 보험 비중하고 부동산보다 높죠. 네, 그런 부분 사실상은 이렇게 해외를 보시면 금융 투자에 대한 금융 자산이죠. 금융 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사실은 해봐야 많다고 하는 인도 정도가 30%가 좀 넘고 나머지는 3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60-70%. 우리는 그냥 부동산이 솟아 있겠죠. 네, 그죠? 그냥 거의 몰빵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저희가 이제 유심히 보는 게 좀 필요하고,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 각국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의 주제기도 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비중 자체, 투자에 대한 비중 자체가 다 각국을 보셔도 알겠지만 대부분 관심들이 좀 높구나. 높네요.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만큼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는 거래가 많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특히 브라질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네, 저도 의외였어요. 이 통계 보면서도. 1등이에요, 1등. 암호화폐가.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같은 경우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뭐 제가 이제 뭐 등 떠밀어서 이제 암호화폐 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암호화폐 투자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좀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킹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나름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취지는 암호화폐도 이렇게 이제 각국에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구나. 나도 한번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다. 정도로 우선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이게 이제 미국의 흐름도 지금 저희가 쭉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흐름이 될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이제 좀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뭐 곧 다가올 미래다라고 클로징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미 브라질을 보니까 그냥 다가왔네요. 이미 현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또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미 현실화된 내용이라면 빠르게 쫓아가고, 또 우리가 오히려 더 금융 쪽에서도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정부가 어쨌든 이제
그 부동산에서 탈피를 하고 그렇죠. 금융자산 네.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개인별 가구별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는 좀 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역량을 좀 거기에 이제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식은 물론 어쨌든 이제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던 그 이퀴어티 인베스트먼트 해서 이제 나와있던 부분도 채권 투자들을 꽤 많이 하세요. 예. 안정적이고 일단 은행 수익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도 뭐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식 쪽으로 해서 종목별로 액티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뭐 채권이나 아니면 이제 그 ETF 종류 정도로 해서 안정적인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세팅을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는 하고 그렇게 해야 일단은 지금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에 의한 변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산 가치가 막 오락내락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분산 투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여러 자산에 이제 좀 나눠서 적당히 이제 나눠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 갑자기 꺾인다든지 갑자기 뭐 또 변동이 생기다든지 할 때 그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뭐 공급 얘기하면서 그러지만 뭐 예전에도 뭐 공급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그때 당시에는 집사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어. 이건 어차피 심리에 대한 문제라 이게 언제 어느 때 이제 그 심리가 바뀌게 되면 그렇죠. 꺾이느냐. 네, 그 심리 자체가 이제 꺾이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은 이제 그 거기에 있어서 생기는 리스크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뭐 그게 버블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는 경우도 사실상은 이제 상당히 좀 신중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번 이제 방송을 계기로 암호화폐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각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정도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만 전해드린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암호화폐 좀 살펴봤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의 이제 CEO의 말이 바뀌는 걸 시작으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저희가 오늘도 3G 방송으로 지혜와 지식과 지성의 방송 채워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주제로 가지고 올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바